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총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것과 산업단지 외 지역에 위치한 지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산업단지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죠.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요. 취득세 등 조세, 인센티브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은 지사는 수평적 형태의 산단을 대도시 내에 입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산단과 유사합니다. 지가가 저렴한 공장용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층형 집합건물로 실공급가를 낮게 유지하고요. 취득세, 재산세 등 산단에 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은 제가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그 산자부에 질의를 넣었던 내용을 요점만 발췌해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어 건설사나 입주기업에 금융 혜택을 부여한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창업자금이나 시설지원자금 이런 것들 정부에서 혜택이 많죠. 공장용지에 건설되었음에도 지원시설을 20에서 50%까지 상업지원시설의 일반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는 공장용지에 지어진 건물은 보통 이제 산업용이잖아요. 산업용인데 공장용지에 지어졌음에도 그냥 일반 복합건축물 형태로 지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지산 내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에 한해서 입주를 허용한다. 아시다시피 각 지산마다 입주업종 코드가 있죠. 그래서 업종에 맞는 신규 사업자를 내고 입주하는 그런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단 주제인 산단 내 지산의 임대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 지산의 임대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 지산의 임대사업은 산업집적법 38조 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의 산업용지 및 공장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산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행돼야 되는 게 산단 내에서는 공장 설립 완료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한 다음에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죠. 공장 설립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주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결론은 산단 내에서는 한 차례 실사용만을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산자부에 질의 넣었던 내용인데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진입 가능 여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 아까 방금 다뤘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1회 이상은 사용을 한 다음에 임대사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취지겠습니다.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 여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구현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삼지법 제38조 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로서 동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산업 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정확하게 좀 뒤에서 좀 다뤄볼게요. 결론은 임대업만 승계받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겠죠. 많이들 질문하시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경매로 취득한 자의 임대사업.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제조, 호시를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제조업을 운영하지 않고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답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똑같은 내용이죠.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게끔 규정한 사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 차례 실사용을 한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 역시 실제 해당 공장을 실소양할 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매 차익이나 임대 수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지법 제38조 제3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외의 업종, 예, 연구개발업, 발전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실사용할 자를 위해 마련한 조항으로 제조업, 공장 등록이 아닌 비제조업 사업 개시 신고 대상이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지법 제38조 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장 설립 완료를 하거나 사업 개시 신고를 입주 업종에 맞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한 이후에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한 차례 실사용을 한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 제도다. 라고 이제 계속 반복적인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지사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입주는 어디를 하느냐?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은 뭐 관리실에 그냥 입주를 하는 거고, 산업단 내에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가서 입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 다뤘던 내용처럼 한 차례 실사용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산단 외 지사는 관리기관이 관할관청이에요. 관할관청 담당 부서인데 입주는 분양을 받았던 매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실이죠. 그리고 입주 가는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 후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죠. 지식산업센터 임대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사는 일반 상업 건물과는 달리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실수요 의사가 전혀 없는 투자자에게까지 취득을 확대하는 것이 분양 및 매매 거래 활성화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까지 투기의 목적이 되어 임대료 상승 및 당초 유망산업의 집적을 위해 설립한 조성 취지,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한 취지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장기 검토 과제로 분리됐대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차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 제한 완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진검의 결론, 임대사업에 대한 진검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내 지산의 임대사업은 산단 관리공단이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산단 관리공단의 임대사업 전환 기준인 공장 등록 및 사업 개시 신고 등의 외형을 갖춰야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혀 불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산단 내에서 입주 절차를 일회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외형상으로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양을 받거나 매매하셔가지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고 임대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똑같이 일시사용에 공장 등록 및 사업 개시 신고 등의 외형을 갖춰서 일회 사용했다는
그 외형을 갖춘 다음에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걸 갖고 뭐 편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그거야 뭐 각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니까 다소 산단 내 지산의 임대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단 관리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 외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산단의 지역의 지산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하며 실질적인 입주 등록은 지상관리실에서 지식산업센터 실제로 관리실이죠. 관리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입주 업종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임대사업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산단 외 지역의 지산이 임대사업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단 내 지산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외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반면 산단 외 지역의 지산은 임대사업에 대한 그 규제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업종 코드에 맞는 사업체로 만든 다음에 임대사업을 추가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다.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결론은 산업단지 내보다는 산업단지 외 지역의 도시지역의 지식산업센터가 임대사업하기에는 조금 수월하다. 투자에 대해서 뭐 주저하신다면 투자에 적기는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좋은 위치 선점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꼭 수도권, 서울 시내만 수도권 지역의 위성도시의 역세권을 노리신다면 아직도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